테란하면 떠오르는 종이 비행기 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투명해질 수 있는 테란의 종이 비행기 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레이스는 직역하면 망령이며 유령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고스트와의 구분을 위해 망령으로 번역한 듯 합니다. 현실에 레이스라는 이름이 붙은 전투기는 없지만 비슷한 의미의 팬텀이 붙은 전투기는 있는데 바로 F4 팬텀입니다. 1960년에 실전 배치되어 오늘날까지 운용되는 F4는 2차 대전 이후 생산된 제트 전투기 중 가장 성공적인 기종으로 5195기라는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1964년 베트남전에 투입되었을 당시에는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져서 기관포를 빼버리는 어이없는 짓을 저지른 바람에 공중전에서 분리했고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에도 터져나갔습니다. 얼마나 터져나갔냐고요? 공중전에 의한 손실이 40개인데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손실은 403기입니다. 레이스도 게임상에서 잘 터져나가는 탓에 종이비행기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레이스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크기에 따라 피해량이 달라지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레이스는 대형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뮤탈리스크보다 폭발력 피해를 50%나 더 받는 말이 되나 싶은 상황이 부닥친 거죠. 심지어 블리자드에 출시한 야전교범에는 장갑이 쓰레기라는 낙서를 통해 레이스가 종이비행기라는 게 공식화되었습니다. 참으로 안쓰러운 운명인데요. 그렇다면 전투기는 장갑이 튼튼하면 좋을까요? 장갑이 튼튼해서 나쁠 건 없지만 현대 전투기의 장갑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저피 탐성입니다. 현대전에서 눈이나 다름없는 레이더에 탐지가 잘 안 되는 전투기가 적 방공망이나 전투기에 요격될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스도 장갑은 얇을지 몰라도 적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숨는 공상과학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현실에 비슷한 기술로는 스텔스 기술이 있죠. 클로킹은 레이더에 보이지만 눈에는 안 보이고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에 안 보이지만 눈에는 보이는 재밌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스텔스 기술의 시작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 중앙정보국은 U2 정찰기에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려 시도했지만 성과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미 중앙정보국은 1958년 U2를 대체할 정찰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로키드와 협업하게 됩니다. 로키드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기 위해 각각 모양이 다른 시제기를 일일이 만들어봤고 12번째 시제기인 ACB에 이르러서는 전파 흡수 페인트까지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에는 Q2C 무인기에 전파 흡수 페인트를 칠해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데 성공하기도 하는데요. 2년 뒤인 1962년 소련 물리학자 표트르 우핀체프는 자기도 모르게 스텔스 기술에 큰 공헌을 합니다. 우핀체프가 발표한 논문이 1971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우핀체프의 논문을 접한 로키드는 스텔스기 발에 응용합니다. 우핀체프의 논문 덕에 레이더 단면적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게 되자 F-117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였죠. 이후 컴퓨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스텔스기 설계에 공면이 적용되었는데요. 소련은 이 중요한 걸 유출되게 내버려 두었냐고요? 소련은 우핀체프의 논문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만약 소련이 우핀체프의 논문의 중요성을 진작에 알아차렸으면 미국보다 먼저 스텔스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다면 클로킹은 실제로 가능할까요? 메타물질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메타물질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메타물질을 전투기에 입히게 되면 빛을 원하는 길로 반사되어 나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 세로 1cm의 면적의 메타물질을 덮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걸 고려하면 아직 전투기에 적용하기는 너무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죠. 클로킹까지는 어찌어찌 가능하다 해도 레이스의 비행 성능은 따라잡기 어려운데요. 레이스는 대기권은 물론 심우주 항행까지 가능한 그야말로 우주 전투기다운 비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전투기는 당연히 대기권을 못 벗어나고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로켓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조국은 무려 우주 요격기를 고안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스타 기술 실증기죠. 스타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로 발사돼서 급격하게 저궤도까지 상승한 뒤 적 인공위성을 격추하고 귀환하는 우주 요격기입니다. 천조국은 이거로도 모자라 아예 X-20 다이너소어라는 우주 전폭기를 고안하는데요. X-20은 인공위성 요격뿐만 아니라 폭격까지 할 수 있으며 7명의 조종사까지 선발했지만 결국 예산 문제로 계획 자체가 폐기되어 버립니다. 레이스처럼 단 분리 없이 바로 궤도에 도달할 수 있는 우주선을 SSTO라고 하는데요. SSTO는 싱글 스테이지 2 오빗의 준말이죠. 우주 왕복선의 궁극 진화형으로 보면 되는 SSTO는 재도립이 위험하고 기술적 난제가 많은 데다 결정적으로 경제적이지 않다는 문제까지 겹쳐서 사실상 관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류에게 근성 빼면 뭐가 남나요? 영국 항공 엔진 개발 업체인 리액션 엔진스에서 차세대 로켓 엔진인 세이버를 개발했는데요. 세이버는 발사 초기에서는 제트
램제트 엔진과 비슷하게 작동하다가 램제트 로켓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SSTO 실현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레이스는 뭐로 움직이길래 이렇게 힘이 센 걸까요? 레이스는 무려 원자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은 많이 들어봤지만 원자력 전투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플루토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진행된 플루토 프로젝트는 열핵 램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초저공에서 초음속으로 날며 핵탄두를 뿌리는 순항미사일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뭔가 쎄하지 않으면 정말 둔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순항미사일은 저공에서 극초음속으로 날아서 탐지하기도 막기도 힘든데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소닉붐과 방사능 낙진으로 주변을 초토화하는 미친 무기입니다. 레이스가 종이비행기로 보이는 무지막지한 이 순항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등장으로 개발 7년 만에 다행히 취소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꺼내든 나라가 있으니 바로 러시아죠. 보드카를 한 병 들이붓고 정신이 나간 건지 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브레베스트닉을 개발했는데요. 다만 미국도 포기한 핵추진 순항미사일을 러시아가 억지로 꺼내서 개발하다 보니 바다에 떨어지거나 폭발하는 건 물론 심지어 관계자가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원자로를 전투기나 미사일에 안 넣는 게 아니죠. 물론 테라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로 마린의 전투복에도 상온 핵융합 전지를 집어넣는 만큼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처는 왜 방사성 물질이 줄줄 새는지 모르겠네요. 공대공 미사일과 레이저포로 부장한 레이스는 2차 대전에서 급강한 폭격기가 항공모함을 공격하듯 배틀크루저를 공격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이스의 공대공 미사일은 배틀크루저를 잡기 위한 공대함 미사일인데요. 현실에서도 전폭기나 공격헬기가 공대함 미사일을 장비하기도 합니다. 전폭기는 그렇다 쳐도 공격헬기가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냐고요? 카모프 52 해상형이 장비하는 KH-35가 바로 그 예시입니다. 탄두 중량 145kg에 사거리가 260km에 달하는 KH-35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액조세 대한미사일이 단 한 발로 42형 구축함을 격침시키는 걸 보고 소련이 개발한 대한미사일입니다. KH-35는 카모프 52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카모프 32에도 장비할 수 있으며 수호이 25 공격기나 수호이 57 스텔스기에도 장비할 수 있다는데요. 이상 제작사의 제품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포는 공상과학의 영역일까요? 사실 레이저포는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소형 무인기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는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 적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이스처럼 보병이나 전차를 공격하는 레이저는 아직 공상과학의 영역인데요. 그 이유는 위력도 위력이지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빛이라 구름이나 물방울 같은 거에도 굴절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력이 크게 절감됩니다. 전투기에 기관포를 비운다고 보쓰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인지 레이스의 지상 공격용 레이저도 레이저보단 플라스마에 가깝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레이저라면 예광탄처럼 궤적이 보이지 않고 밝게 타오르는 불꽃만이 보이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보다 불덩이를 던지는 게 낫다는 거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놀라우면서도 플루토 프로젝트 같은 걸 보면 인류의 광기가 무섭기도 합니다. 투명해질 수 있는 테란의 종이비행기 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식스토리였습니다. Read the waiting launch orders. Go ahead, Commander.